우리 생활 속 필수품 스마트폰. 이처럼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딱 연상했을 때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 스마트폰 지금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빛과 공학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광주에 위치한 대학교. 오늘 만나볼 과학자를 마주한 곳은 옥상. 그가 관찰하는 장치에 다가가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태양빛과 관련된 장치인가 본데요. 실제 차량의 모습을 약간 비슷하게 본따서 만들어 놓은 셋업입니다. 차량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 닮은 꼴 찾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차예요? 네? 어떻게 차? 이게 그 차량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앞에 유리가 있고 그래서 유리 쪽으로 빛이 태양광이 강렬하게 들어오고 들어온 빛이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복사파로 해가지고 많이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여름철 태양광을 받은 차량 내부 온도는 온실 효과로 무려 7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매년 영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논문에 보고한 야누스 냉각기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 실제로 부착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붕 있는 쪽, 루프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냉각할 수 있는 소재를 달아놓으면 그걸로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냉각 소재는 차량 내부를 약 4도가량 낮출 수 있다는데요. 수치가 적다고 의미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온도를 낮추려면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선풍기 이런 식으로 어떤 전력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대기 온도보다 낮아지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도라도 낮아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송영민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력이 없이도 온도를 낮추는 마법 같은 기술. 이 기술을 가능케 하는 구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클린룸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실이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꼭 클린복을 입고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공정.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옐로우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형광등에 섞인 자외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우리가 반도체 공정할 때는 쉽게 그 값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에 회로를 새기기 위해 빛을 흡수하는 감광제를 바르고 여기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마스크를 씌운 뒤 정확한 시간에 자외선을 쬐주어야 합니다. UV를 이제 아까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데에다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포토레지스트가 반응을 해서 나중에 아까 현상을 할 때 날아가게 됩니다. 감광제가 증발하고 나면 마스크의 모양에 맞춰 아주 작은 패턴이 무수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패턴들이 야누스 에미터를 형성하는 그 구조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은 석영이 이제 깎이고
깎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은을 약간 코팅을 하고 그 위에 PDMS라는 폴리머로 일정 두께로 쌓게 되면 저희 야누스 에미터가 완성이 됩니다. 송 박사의 냉각 소재는 맨 아래 놓인 석영 구조체가 밀폐된 공간 내부의 열을 흡수하고 맨 위의 구조체가 열을 방출해 온도를 낮추는 원리로 기존의 복사 냉각기가 표면만 냉각하는 데 그쳤던 단점을 극복해 온도뿐 아니라 자동차 소비 전력도 1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온도를 낮추는 이 기술은 특허는 물론 10대 나노 기술로도 선정됐습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최적의 냉각 소재를 찾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구버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했던 초기의 장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걸로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부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전 과정. 예, 실패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한번 경험을 했다.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구조를 더하며 실험을 반복했지만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했었죠. 냉각 소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연구 그룹들과 시간 경쟁도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고, 냉각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는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제작 과정, 그다음 이거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소재 연구뿐만 아니라 광전자도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송 박사. 2년의 연구 끝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사 냉각이라는 기술은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옷 냉감 소재, 그리고 모자 같은 데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맨 처음 생각하는 거는 차량용이고요. 사람들이 조금 덜 에어컨을 쓰고 조금 덜 에너지를 쓰면서 그 에너지가 세이빙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뿌듯할 것 같고요. 이동하는 냉동 탑차 같은 데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 외벽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아마 응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큰 꿈을 꾸는 송 박사의 도전은 오늘도 그 꿈을 향해 가까워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연구실에 모인 송 박사와 연구원. 송 박사의 냉각 소재가 활용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밤 9시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 특히 의료용,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료용 기기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조지아대에 있는 여운홍 교수님하고 화상으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송 박사가 개발한 냉각 소재 기술이 유명세를 타면서 최근 해외에서도 협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는데요. 특히 전력이나 별도의 장치 없이도 온도를 낮춘다는 점은 웨어러블 기기나 작은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논문 잘 한번 해봅시다. 한 개의 연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는 거의 어렵고요.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럴수록 좀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재료공학, 전자공학, 그다음 물리,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전공 분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도 좋은 결과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융합 연구가 필요한 연구에 도전하는 송 박사를 뒷받침해주는 비결은 다름 아닌 다른 분야의 서적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별로 보지 않지만 제가 즐겁게 보는 책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주 재밌는데 제가 혹시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깡총 거미가 자기의 동료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구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1952년에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구애 활동을 안 하는데 여기 있는 모양들을 보시면 얘는 약간 거미같이 생겼죠. 이렇게 가장 거미같이 생긴 애들에 대해서는 구애 활동을 하고 상대방을 인지를 하고 구애 활동을 한다는 거죠. 눈으로. 이미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재밌는 것들 몇 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송 박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생각지도 못한 연구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벌이나 파리 같은 곤충들의 눈을 모방을 한 건데요. 일반적인 카메라의 화각은 넓더라도 60도 남짓. 곤충의 눈에서 착안한 송 박사의 렌즈는 화각이 160도나 되는데요. 박사후 연구원 시절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연구 성과는 2013년 10대 과학기술 뉴스로도 선정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렸던 내용이 저희 교과서. 네,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 과학교과서에 제가 했던 이 곤충눈 카메라 관련된 내용이 실렸어요.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고 나서 송 박사는 아이들을 위해 과학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받아서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실려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가문의 영광이죠.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법. 특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땐 머리가 복잡할 텐데요. 송 박사는 이럴 때마다 그만의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가운데 쪽으로 차가 못 다니게 해놨어요. 차가 못 다니고 여기는 이제 걸어 다닐 수만 있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여유롭게 걸을 수 있고 나무도 예쁜 나무들 그리고 예쁜 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아 연구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해외보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모교를 사랑하는 과학자입니다. 2016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한 4년 약간 넘었죠. 그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석박사를 했으니까 석박사 학위 받는 동안 한 7년 넘게 있었거든요. 석박사 시절에는 전기전자, 박사후 연구원은 재료공학을, 현재는 광전자공학 등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원동력. 전 세계에서 몇 명만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미래 가치가 큰 그런 기술에 대해서 먼저 접하고 먼저 개발하고 그게 나중에 쓰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발짝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학에 아주 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개발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오는 기쁨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최근 특별한 센서를 만들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송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 지금 골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방막 위에다가 얇게 게르마늄을 입히게 됩니다. 코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순도가 좋은 게르마늄을 얇은 두께로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서 증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진공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선 고순도의 금에 게르마늄을 증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공기 중에 포함된 여러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진공 장비에 넣고 약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공 장비에 들어가기 전 금으로 코팅됐던 방막은 어느새 은빛을 내는 게르마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과연 증착이 잘 됐는지 실험실로 가져가 확인해보는 송 박사 연구팀.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만든 센서를 장치 위에 올리고 질소와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습도를 올리자 센서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혹시 센서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통상 그 컬러 센서라고 하고요. 컬러 센서. 그러니까 그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의 그 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판에 지금 무언가가 흡착이 되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색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특정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 이 센서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비 중에서 몰포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습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날개가 아주 예쁜 파란색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푸른빛의 비밀은 색소가 아닌 날개의 특수한 표면 구조로 인해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구조색 때문인데요. 송 박사는 나비의 구조색에 착안해 특정 환경이나 물질이 닿았을 때 센서의 색이 바뀌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컬러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저머늄 입냄새 뭐 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습도에만 반응하게 설계가 돼 있고 나중에 다른 항체나 뭐 유해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바인딩 시키면 그 물질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마스크에다 붙일 수도 있고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작업용으로 쓰는 헬멧 다양한 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환경과 농도에 따라 센서의 색상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센서도 개발 중이랍니다. 유해 물질을 감지해내는 컬러 센서. 이 놀라운 기술을 더 이롭게 활용하도록 준비 중이라는 송 박사. 생각보다 큰 차이로 변하진 않아요. 전 세계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센서를 응용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도전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걸 얻어도 사실 못하는 게 이 학교 내에 레벨 3짜리가 실험실이 없어서 허가가 안 난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레벨 3 있는 데다 요청을 해서 공동 연구든 허가든 다 받은 다음에 우리 샘플을 가져가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색이 변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끝을 내야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유해 물질 중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그 컬러 센서로 감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초 실험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그 약간 돌출된 구조가 있는데 그 돌출된 구조가 어떤 그 특정 물질에 붙으면 거기에서 색이 바뀌는지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해 물질에 반응하는 센서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송 박사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그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색이 변할 거고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겠죠. 될 걸 기대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 학생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향한 도전. 그 시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거의 그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매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없이는
어쨌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패의 일상화? 저는 그게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극복만 하면은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광기술의 색다른 변신. 렌즈나 레이저라는 광기술의 보편적인 범주를 넘어 빛과 열을 활용해 다양한 응용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송영민 박사. 그 덕에 국내외에서 그를 찾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복사냉각 연구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 광기술 연구 활성화에 앞장서는 송 박사. 송영민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광주과기원 교수님이시면서 박수로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마스크 착용하셨으니까 제가 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 잠깐 내리고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강연은 그가 개발한 친환경 복사 냉각 기술과 센서 등의 개념을 소개하는 세미나 자리. 하지만 송 박사는 이 기회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값진 영감과 경험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가 광기술공학과로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야누스 쿨링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전원이 없이, 외부 전원 없이 소재로만 그런 쿨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생산성 문제 또는 앞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미래로 아니고요, 현재에서도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송 박사는 최초라는 불확실 속에도 최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개발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거기에서 생겨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세계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재밌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법. 성공을 위해 실패를 즐겁게 마주하는 송영민 박사의 치열한 도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아유, 이게 뭐예요? 우와, 감사패. 너무 잘 써주셨네요. 과학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고, 먼저 발견할 수도 있고, 먼저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남들 쫓아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를 개발했다. 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가서 그걸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자 되고 싶습니다.